이거 이러다가 이거 위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란 TF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감이 있어요. 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아주 노력한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미행감시하고 그 사람들 갖다가 아주 나쁘게 글을 써서 올리는 거야 이제. 네. 그러면서 정상적인 아주 내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이름이 좀 복잡해요. 이건 내란 청산을 쫙 이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르친 아주 의문도 있어요. 그냥 우물우물 대충 가는 거 아닌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개헌버스를 탔던 34명 중에 그 육군 법무실장 이렇게 적당하게 그 타일러가지고 그냥 근신하고 그냥 나가게 한다며요. 아니 그 군사 반란이 일어나는데 동조하는 표시로 계엄 버스를 탔어. 그러면 그 계엄 사령관한테 제대로 직원도 못하고 그럼 동조하고 이랬으면 내 문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물러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지금 속보로 왔는데 근시처분이었잖아요 원래. 그런데 총리가 다시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대령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대령 받았는데 강등 정도가 엄청난 처벌같이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근신처분보다는 조금 더 세게 나갔는데 지금 다들 의아하죠. 그게 내란 완전 종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 처분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 척결이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된 거죠.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되면 거고 여전히 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진행도 더디고 솔직히. 근데 그나마 예. 그래도 우리 총리님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런 그 내란 세력들을 각 부처별로 해서 네. 다 해서 이렇게 조직 만들어서 이렇게 다 잡아내라. 예. 한 건 그나마 늦었지만은 근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란이라는 거하고 일반 범죄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친위 구테타는 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뜻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반헌법적인 건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일반 범죄와 같이 한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천정조인가요? 걔한테 사기죄인데 15년을 선고했던가요? 전청조 그 남현이 그 텐신 선수 사기. 예. 15년을 선고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러한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15년만 구형했다. 이것은 검사들 자체가 애국심도 이상하고 법감정도 이상하고 또 아까 말한 그 군 법무실장 만약에 이게 친위 쿠데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노상원의 수첩에 나온 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수장이 됐을 거고 김어준 같은 경우는 총에 맞아 뒤졌을 거고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이 그 킬링필드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건데 이것은 살인 예비 음모예요 이게. 그때 당시 그 수첩을 보면은. 그리고 이 서울구치소인가요? 3,600명을 감금하려고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가.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불구속시키고. 쉽게 말하자면은 일반 범죄하고 동일시 보는 거. 만약에 검사나 판사 자기네 식구가 또 자기가 그 대상이 됐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직업적인 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은 직업적 양심입니다. 누구에 치우치면 안 돼. 이 법원 요새 나오는 거 보면 자기네들 이 기득권에 대한 양심 이건 것 같아요. 특히 그때 김명현 전 국방장관이 목을 걸고 죽으려고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요즘 기득권들의 언론에서도 그러면서 희화가 되고 한번 내란 한번 하는 거지 그냥 장난으로 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지금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쭉 왔는데
저는 이제 다시는 이제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꼭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벌 정말 그 사람 개인이 미운 것보다도 이런 문제는 다시는 우리 공동체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벌 100개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 군인들도 사관학교 나온 이 군인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관학교 나온 이 군인들이 많이 내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다 뭐 전두환도 그렇고 뭐 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봤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내란을. 맞아요. 이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내란이란 말은 그 말 자체에서 몸이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군복 입은 사람은 최고의 가장 중대한 범죄인데. 정말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또 정말로 대명분이 있었다면 이건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자기의 사익, 권력을 위해서. 사익과 자기의 허망한 어떤 독재. 이익을 위해서 네. 더군다나 그것도 이 사익이 어떤 국민에게 유익한 어떤 이런 것이었다면 이해라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도 어이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내란이죠. 그런 네.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그 행위를 벌였다.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또 마치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희화시켜가는 이 현상, 이것들은 해결돼야지, 해결돼야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윤어게인 하면서 네, 아, 종교에다가 네네. 20대 네.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20대 남자들도 그 특정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윤어게인을 미치고 그렇던데 참 어쩌다 우리 사회가 20대는 이제 우리 애들인데 어쩌다 이런 세상이 왔는가 해서 참담한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때 그 20대 여성들이나 이런 애들이랑 뭐 이렇게 응원봉인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네네.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다음 그 눈이 그렇게 많이 올 때 뭐 초콜릿같이 생겼대서 뭐 저기 했더니 그거는 저는 애들이 다 어린 애들이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후진국 애들이 후진국에 태어나서 후진국 사고를 하고 있는데 쟤네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 태어났구나 그 걔네들 보면서 저거 약하고 쟤네들 저거 뭘 할 수 있겠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네, 모습을 맞아요. 밤새 그 눈 오는데 그걸 지키면서 저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그 남태령에서인가 그런 것들도 정말 감동적으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윤석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성이 더 돋보였고 더 똘똘 뭉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국민들이 정말 나머지 기간까지 이 사람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정말 그 놀라움에 이번에 정권이 바뀌는데도 굉장히 일조를 한 것 같고 우리 정말 젊은 여성분들이나 시민들이 진짜 핫팩 막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그때 저는 윤석열 탄핵한다고 그때 국회에서 할 때 그때 막 수백만이 모였던 것 같아.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했습니까? 갔었는데 여의도. 여의도에서 간데 그때 저는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환호를 하는데 그 신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주 웅장하면서 이게 뭐 그게 하나님 목소리 같더라고. 그게 하는 그 목소리가 하느님의 목소리가 맞아요. 민심이 천심이고 이 국민의 목을 통해서 하느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눈망울 하나하나를 마주하면서 거대한 인파 봤잖아요. 커피를 서로 양보해주고 핫팩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감동은 우리 삶 남은 동안 계속 될 겁니다. 여의도에서도 그랬지만 광화문 예. 그 상가 상점들에서 가서 그냥 음료수 같은 거는 그냥 그리고 서로 막 양보해주고 어떻게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이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아니 그 모든 국민들이 그 탄핵을 그렇게 외치고 사실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 또 길어졌잖아요. 탄핵 선고가 생각보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분명한 상황인데 탄핵 선고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때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어떻게 그리고 막 구속된 거 풀려나고 이러니까 지금 그 지기현 판사가 석방을 해줬었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불안했던 심정 그리고 또 탄핵이 선고되면서 그 나라가 이제는 제대로 가겠다는 그 안도감 이런
모든 거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는 정말 개구리가 이렇게 움츠렸다 뛰듯이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때 감회가 뭐냐면은 예. 제가 군인이잖아요. 우리가 네. 고급 장교들인데 대리님. 예, 그럼요. 예. 언제 그 아스팔트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그 처음에는 되게 낯설더라고. 되게 낯설어. 아, 저는 하다 보니까 저는 애지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고 정말 존경했어요, 그 당시에. 여기 우리 저기 예. 그 당시에 좀 특수가 조금 그 힘든 상황인데 그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수술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수술 아스팔트에 앉아서 이러면서 앉아서 그 가치 원봉을 있으셨어야지. 목청이 얼마나 좋으세요. 예. 그때 그 감사드리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옆에서 뵙고 정말 존경했어요. 왜냐면 그 군에 계실 때 다들 고위직으로 정말 남들한테 큰 소리만 치고 이러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냥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셔가지고 오히려 조금 군에 더 몸담고 있었던 것을 좀 더 막 부러워하시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생각이 더 앞장서셔서 그때 리드 하셔가지고 이 탄핵 선고까지 막 매일같이 나가셔 하시는데 제가 못 나가고 일 때문에 그런 날도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맨날 먹던 그 칼국수집 있잖아. 이름이 뭐죠 그게? 대선. 네, 맞아요. 이름도 알려드려요. 이름도 대선. 아예 예. 아예 그냥 우리가 그 경복궁역가 있죠, 경복궁역. 고생하시고 끝나고 매일 칼국수, 그것도 똑같은 칼국수 드시고 가셔서 나중에 다들 입에서 밀가루 냄새 나겠다 그러고 멸치 냄새 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그분이 네. 나중에 칼국수만 먹으니까 나중에 예. 김치찌개를 안 파는데 예. 김치찌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드셨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허리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런데도 그 가게 된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은 은박지를 두르고 네. 비가 이 키세스? 키세스. 그 이태원에 앉아 있는 그 젊은 여성들이 한 며칠간 앉아 있었죠.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와, 이게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 허리가 점점 심각해지더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가야 된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허리 수술을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조상이 돌보고 하늘이 돌봤는지 수술하고 3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나았는데 그래도 그때 뭐였냐면은 이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대한민국 이제 국군이 상승하는 시기인데 이 마지막 그 걸림돌 여기를 제거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나중에 사람들이 당시 그때 뭐 했느냐 했을 때 나는 이게 했습니다. 기특한 일을 했대.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데 일조를 했고 네. 또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네, 맞습니다. 그 말 한마디라도 네. 하고 싶어가지고 기특한 일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를 옆에서 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면서 예. 평생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네, 알고 내가 있어요. 항상 생각, 나는 평생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국방과학용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그 부소장이니까 네. 다 이제 밝힐 수 없는 극비 무기들은 항상 부소장이 책임자예요. 사업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 시절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은 야 이번 생은 망했다. 인생으로 뭐 강아지로 태어나냐. 그렇게 잘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음 생에도 나라를 지켜주셔야죠.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아직 나오지 않으신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탄생하고 앞으로 진짜 내란도 완전 종식이 돼야 되고 이런 데서도 지금은 연말 이제 1년 돼 가는데 앞으로 할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박사 논문을 네. 인공지능을 썼어요. 예. 인공지능 중에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 30년 전이니까 인공지능이 저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우연찮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채널 할당 같은 거 이런 거 막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다 잊혀졌거든요. 근데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와가지고 퇴직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앉아서 요즘 이제 그게 한 3년도 안 됐죠. 지금 이제 이거 챗GPT 나온 지가 3년이 며칠 있으면 3년이겠네.
모르겠네.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근래 커피를 배웠어요. 퇴직하고. 내일 또 갈 데 없잖아요. 공부도 돼. 뭐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커피 먹다 보니까 커피를 더 맛있게 먹는 법이 뭐냐면은 빵 있잖아, 빵. 네. 케이크 같이. 시켜 먹어요? 케이크 좀 하고 네. 또 이거 커피 먹고. 네. 야, 이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아주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했던 그게 다 또 윤석열은 특히나 또 과학기술 예산을 잘라가지고. 잘랐잖아요. 그래 내가 연구소 사람들한테 그래서 야, 그때 저 인공지능 그 센터 어떻게 됐냐? 아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었는데. 네. 근데 그 근래 이제 내가 이제 그러면서 절망을 했죠. 네. 야, 저 중국에 딥시크도 나오고 하는데, 야, 이거 도대체 우리 어떡하지? 미국은 워낙 많은 많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예산을 투입을 전부 다 인공지능에 투입할 해야지 뭐 따라갈 정도니까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뭐 물론 젠슨왕이 뭐 이렇게 뭐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최적의 테스트베드 그럼요.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이제 이렇게 뭐 GPU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6만 장이 그렇게 준다고 하던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래도 평안히 보아서 우리가 다시 뭔가 좀 다시 일어나야죠. 예. 다시 근데 이제- 빠르게 복구해야죠.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요새 와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참 정치를 잘하죠. 네. 노련하시잖아요. 실명을 주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TF, 네. 내란 TF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 거기에 실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검증한 사람이 누구냐?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야. 그러면은 과연 정당하게 평가를 할 거냐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세평이라든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느 요직에 쓰려고 그러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100가지를 들 수가 있고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유를 100가지를 쓸 수 있어요. 난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 그런데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게 아주 노력한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미행감시라고.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 갖다가 아주 나쁘게 글을 써서 올리는 거야, 이제. 네.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왜 못 들어오게 하냐.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누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불이익을 그렇죠. 당한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예.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 TF, 내란 TF가 제대로 되게 제대로 돌아가야죠. 살라 예. 그러면은 뭔가 좀 국무총리가 지금 TF를 총괄하고 있는데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맞아요. 생각을 조금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경제 살리기 하고 이제 나라를 바짝고 이제 회복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 종식에 대해서 속도가 좀 늦는 감이 있는데 이제 12.3 1년 돌아오면은 조금 더 생각이 나시면서 좀 속도를 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내란을 일으킨 지가 1년이 다 돼가는. 그러니까요. 이제 벌써. 벌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굉장히 된 많이. 예. 이 심판이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또 그것도 아직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과정도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또 하다 보면 오히려 또 반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좀 잘 해야 돼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사회가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한 20% 30% 차이로 대통령이 든 게 아니야. 맞아요. 그것도 놀라웠어요. 내란이란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판사들, 예. 검사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기득권들이라든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사실 뭐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을 때 이렇게 보면 정권 교체가 될 때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야지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누구 IMF 터져고 그것도 권력의 반을 김정필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겨우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탄핵이 있으면서 이렇게 됐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지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콘크리트 보수층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정말 그 정도 표 차이로
정권이 바뀌었고 또 윤호개인을 외치는 분들도 너무 현재까지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요, 진짜. 판결이 안 나왔는데 무슨 내란입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주장하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란은 빼박 내란이지. 재판이 진행된 거는 이놈을 사형을 시킬지 무기징역을 줄지 이거 형량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으니 내란, 명확한 내란이지. 그럼 내란 맞냐 그러고, 내란 아직 판결도 안 나오는데 내란이냐 그러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방접사, 특전사, 정보사, 그 선관 이거 접사로 간 사람들, 국회에 출동한 사람들, 그때 지휘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합참에서 계엄이라고 해서 다 모여갖고 서포트하던 인간들이 다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 국방부 참모들 안 바뀌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나라야? 뒤엎으려고 한 놈들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거 위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재판 지연 전술이에요. 재판 지연 전술은 뭐냐면 현 정부가 끝나고 나면은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최종 죄를 갖다가 확정한단 말이에요. 1심하고 2심에서 뭐라고 나왔든 간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해버린다든가. 이것은 이 불법성이 없는, 그러니까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주 희한한 논리들이 막 퍼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대법원에서 그런 지연 전술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직위원 재판에서 느껴져요. 난 제일 그게 겁이 나. 그리고 이 대법원장도 그런 것을 노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재판이 질질 끄는 거 같다가, 그리고 룸사롱에서 이 술을 갖다 접대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변호사가 가갖고 지 사건이 아니더라도 남은 사건을 갖다 부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대법원 감찰부에서도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보면은 이 재판 지연 전술이 제일 지금 겁이 나요. 이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아주 내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기회는 많지가 않다. 맞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진다. 그렇다면은 모르겠어요. 나는 법을 잘 모르겠지만은 영장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렇게 안 내주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지금은 좀 이런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착한 사람이니까 맨손으로 싸우고, 저쪽에는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오는데 맨손으로 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같은 이런 비상 시국에는 필요하다면 내란 전담 그런 것도 열고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기회를 놓치면은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모르겠다 그런 걸 하면 통해서 저들한테 기회가 오면은 바로 공격당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이게 그렇게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청산을 해라. 조기 청산 빨리 하고 조금 그래요? 의미가 있더라. 해가 바뀌었는데도 이 얘기 계속 하는 거 이제 국민들 지금. 맞아. 빨리 종식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 안 할 정도로. 예, 맞아요. 이 정도 얘기, 이 정도 진척밖에 안 됐다는 게 답답하니까 그렇죠. 예. 아니 이거를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이 저항 세력들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지금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할 때 좀 더 무리가 되더라도 기회가 계속해서 오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서초동에 가보면 법원 검찰, 네. 거기에 화환이 쫙 깔려 있어요. 그걸 보고 이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쪽은 이 내란 이걸 갖다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게 착각하고 있나. 그 화환을 다 보낸 사람들이 구글에서 다 보내놓은 게 그렇죠. 예. 그건 정치권도 아니고. 근데 이 서초구청장이
이 쓰레기 수거도 안 해요. 보여주기 식으로. 그걸 과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원래 수거를 해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다 이번 기회에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체증해갖고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벌금을 물려야 돼. 아니면 사법 처리를 하든가. 하여튼 내란 재판부를 빨리 설치해가지고 속전속결을 해야 된다. 내 맞아요. 생각. 네. 그게 답입니다. 네. 하여튼 제대로 된 나라. 지금 뭐 이렇게 민주 회복력이 세계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고 과시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내실 있게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온 국민이 이제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또 청구마마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와서 얘기를 좀 많이 그렇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현장에 너무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라 저는 계속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지금 답답한 마음들이 많으세요. 네, 총장님 우리가 비롯하여서. 이런 얘기 예. 주고받으려고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 오늘 한번 다 해본 건데 그동안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동안 1년 지나오면서 이야 내가 평생에 1년 단위로 이렇게 나누면 60 몇 번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지난 1년이 나한테 가장 역동적이었다. 어떤 머릿속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경험을 60 몇 번의 1년을 보낸 가운데 가장 폭발했던 해였구나. 나 이렇게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뒤돌아보면 전함열 네. 백하고 이 김철우 이 홍보위원장 전 이 청구만 홍보위원장 네. 있어요. 그분이 함께 했을 때 제가 보기에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첫 제안을 했어. 네. 근데 참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 왔는데 이제 좀 틀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복수를 많이 보내주셔요. 공감하는 분들이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많이. 근데 꾹꾹 누르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보기에는 아무튼 너무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고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또 앞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길을 많이 터주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와서 많은 얘기 해주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셔서 좀 더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 우리 청봉맘마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수준이 높으셔서 정치 수준도 높으시고 식견이 높으셔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다들 공감하시고 이제 가끔요. 네. 조직이 들어요. 예. 엄지손가락 댓글 조직. 예. 한꺼번에 1번부터 20번까지 쫙 같은 내용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댓글이. 우리가 견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 애들이 네. 그 이명박 때 그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 사이버전 다른 나라를 싸우라고 사이버전 그걸 만들어 조직부터 해가지고 쭉 교리부터 해서 자겠는데 구글을 그 당시에 그 국정원 조직들이 그 자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이버전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으니 그게 그걸 좀 활용했지. 악용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됐지 않습니까? 또 이런 광고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자금줄부터 해서 해야지. 이게 그게 거기에 아마 20대 애들이 많이 그 농락을 당한 것 같아요. 20대 젊은 남자들이. 그렇죠. 맞아요. 특히 이번에 보면 완전히 그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 다 기사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날뛰는 것 가지고 그 계속 보니까 젊은 애들이 다 그게 다 왜 희한한 녀석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자금이 들어가고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지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무시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 한심한 건요. 이 내란 TF를 안 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특히 그 부서의 장이 인위적인 내란 TF는 안 하겠다. 청산 안 하겠다. 그 옛날 댓글 부대에 이 문제가 있어갖고 처벌받은 사람이 부서장이 있는데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딸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좀 나가는 걸 늦춰달라. 다음에는 뭐 하다가 이제는 내년 임기까지 3월까지 임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티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장관이 그냥 손도 대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직이나 이쪽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무슨 있다고가 있느냐. 그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고 아주 성토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실제 상황이. 예, 실제 상황.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그 조직원들한테 당할까봐 그 내란 TF나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사느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빨리 나가야 된다. 암만 대통령 가깝더라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느냐 이게요. 그걸 얘기 듣는데 천불이 나더라고요. 장관급이 그러고 있어요. 장관급 이상이. 하십시다. 그걸 내가 그렇게 하다가 다 깜빡하더라고. 네,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맞아요. 예. 그러면 살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드러내야 하니까. 그거는 고의적인 저항이지. 고의적인 저항이지. 이미 그는 내란 세력과 거의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세력으로 들어가야지. 세력으로 들어가야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면 아무리 뭐 이수진 장군이라도 다 죽는다니까.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세력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6개월 넘었잖아. 내란도 1년 넘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면서 1년 지나면서 이렇게 화제불이 되잖아. 가장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야. 첫 번째야. 이 사람들이 다 등 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내년 6월이 굉장히 미묘한 시기예요. 맞아요. 돈이 돌리는 게 아니고 쟤네들도 있잖아. 다시는 내가 실패를 안 하고 확실하게. 그렇지.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재창출이 안 일어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맞아, 이재명. 인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